안녕하세요. 주호재 컨설턴트입니다. 이번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온라인 전시관 개관 기조연설을 맡을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디지털로 여러분께 이렇게 기조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오늘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제가 직업이 컨설턴트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듣게 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객사를 방문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치 공식처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T와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그 기술들,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기술들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 사실은 가장 궁금하시겠죠.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고 우리 회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디지털 전환이 됩니다. 이 말만 가지고 뭐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관심은 결국은 도대체 뭘 디지털로 전환을 하느냐라는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은 좀 오래된 영화지만 1999년도에 개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 사실 스토리가 아니죠. 이 영화의 프리퀄을 보면요, 인공지능이 이제 뭐 지금과 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어떤 뭐 로봇들이 인간의 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연관이 되고 마치 하인들처럼 이제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러다가 어느 날 로봇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뭐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인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거의 전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당연히 인간을 뭐 능가를 했겠죠. 이제 전쟁은 점점 이제 인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거의 인간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은 결국은 기계지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 에너지원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의 빛이죠. 그래서 지구의 그 하늘을 이제 뭐 비행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시커멓게 물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태양빛 자체가 이제 지구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의 에너지원 자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다른 에너지원을 찾게 되고 그 답으로 찾은 것이 이제 인간이었죠. 이제 왜냐하면 인간에게도 이제 약한 정류가 몸에 흐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마치 배터리처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이제 그 영화에도 이제 나오는데 인간들을 배양 캡슐 같은 곳에다가 수많은 배양 캡슐 같은 곳에다가 이제 배양을 해서 그 눕혀 둡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그 약한 전기들을 뽑아내서 모아서 인공지능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간들을 에너지원으로 배터리처럼 사용을 하지만 그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된다 봐요.
그래서 인간들의 뇌에 뭐 전극 같은 걸 꽂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억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사실은 디지털화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배터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에게 뇌에 바로 주입을 해서 그 기억을 이제 계속 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배양캡슐 안에 누워 있는 걸 모르고 자기는 그냥 정상적인 지구 안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끝까지 가면 아마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미래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스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뭘 전환하는 거냐에 대한 답은 세상 자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자체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미 많은 부분은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 물질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디지털의 영역으로 전환되어 가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제가 앞단에서 이제 세상을 디지털로 바꾸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추상적인 얘기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대한 좀 더 상세한 답이 여기 보이는 이 사이퍼라는 인물의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사이퍼도 원래는 병원 캡슐 같은 그데 누워서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장군에 의해서 깨워집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매트릭스라는 이 인공지능에 이제 저항을 하는 그 어떤 반란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반란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양 캡슐에 누워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깨어나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하버라고 하나요? 그 비행선 같은 그런 좁은 곳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되고 밥도 뭐 그 맛있는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없겠죠. 그냥 단백질 덩어리만 이제 막 기계에서 뽑아내어 가지고 거의 맛도 지지 않는 그걸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배양 캡슐에 있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하수인인 그 에이전트를에게 접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군의 어떤 정보를 주고 자기는 다시 배양 캡슐에 눕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에이전트와 이제 아주 호화로운 식당에서 가상의 식당이죠. 식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레어인가 봐요. 웰던은 아니고 피가 툭 떨어질 것 같은 저 스테이크를 응시를 하면서 이제 사이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 스테이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런데 내가 이 스테이크를 먹으면 매트릭스가 나에게 맛있다는 정보를 내 뇌에다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 이제 정보 넘길 테니까 내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내 기억들을 다 지워주고 그런 기억들을 지워주고 배양캡슐에 넣었을 때 부자이면서 유명인의 기억을 주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퍼가 먹었던 이 스테이크를 디지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물론 이 스테이크의 맛을 디지털화 한다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더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얘기를 한다면 이 스테이크를 뭐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매운맛, 떫은맛 이 정도로 나누고 이것들의 정도를 이제 뭐 한 0에서 10까지 이렇게 나눠서 주면 이 스테이크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제가 예로 든 아주 심플하게 만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스테이크의 온도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그 음식을 먹는 분위기 그리고 그 뭐 육즙의 정도 뭐 그리고 뭐
포만감, 뭐 연하기 정도, 뭐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화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 넣어야 맛있는 요리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우리는 바로 맛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리가 인간의 영역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컴퓨팅 능력과 그리고 저장 공간을 지금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요리의 영역이 최근에 디지털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공지능이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식당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죠. 자, 뭐 요리만 그럴까요? 이제 가장 그 쉬웠던 게 저는 그 음악과 미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사실은 디지털의 가장 빠른 희생자가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뭐 레코드를 예전처럼 레코드의 판매 수량을 가지고 뭐 그 가수의 어떤 유명세나 인기도를 이제 그 측정하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났죠. 근데 왜 음악이 그렇게 빨리 디지털화의 희생양이 됐을까요? 음악은 진짜 쉽습니다. 하기가 바로 대응이 되죠. 도를 예를 들어서 0, 1이라는 디지털로 변환을 하고 레를 뭐 1, 0, 그 다음에 미를 1,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로 막 1대1로 매핑을 시키면 바로 그냥 디지털화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나리자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 하려면 우리가 뭐 보통 RGB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그걸로 변환을 할 수 있죠. 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스마트폰들의 화소가 1억 화소를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1억 화소라는 건 뭐냐면 그 스마트폰의 사각형을 1억 개의 점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1억 개의 점에다가 각각에다가 RGB의 값을 다 대응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들의 1억 개를 모으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화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림의 선명도나 어떤 현실감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었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물질의 영역을 정보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기술들의 관계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방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1999년도의 영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중요해지고 이슈화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만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요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어떤 입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과거에는 데이터 발생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주 그 집안에서 자동차 다음으로 중요한 어떤 서열 2위의 자산이었죠.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어머니가 이제 키보드로 막 등짝 스매싱하고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되게 부지런하신 손재주 있으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수도 와가지고 막 키보드 그 다음에 그 저기 모니터 이런 걸 덮는 거 만들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랬던 게 이제 그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바일 기기와 IoT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이 이제 크게
사람이 만드는 것과 기계가 만드는 것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고요. 여기 안에서 다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직접 예전 한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키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모바일 기기로 이제 SNS나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서 마구 입력하거나 뭐 찍어 올리거나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계가 만드는 거죠. 기계가 만드는 거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어떤 센서, 그 다음에 그 모바일 기기들이 만드는 로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계와 기계 간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거의 인식도 못하는 순간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좀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동차와 그 자동차 회사의 서버 간에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데이터 교환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이제 홈 IoT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죠? 그럼 홈 IoT 사용을 하시면 뭐 전등을 켜고 끄는 그 센서와 그리고 중앙 그 통제하는 패널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 교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네 번째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그냥 컴퓨터 앞에서 막 입력만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적어도 네 군데에 분류해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거에도 쭉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다가 최근에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의 영역에서 정보 영역으로 바꾸는 건데,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화두가 된 이유는 이제 이 모바일 기술과 IoT 기술이 이제 그 더해지게 되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의 뜻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체계로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대두된 문제가, 자,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해답으로 이제 처음 나왔던 게 어떤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 보관을 위한 서버 가상화와 그리고 그 많이 발생한 데이터를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분산 처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먼저 이제 그 가상화라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 기술이 처음 이제 나오게 된 곳이 이제 구글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포털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이 포털 기업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용자들의 어떤 메일이나 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저장을 그때는 서버라는 그 회사에서 사용을 하는 좀 비싼 컴퓨터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늘려가야만 그 수요를 이제 충족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서버를 계속 사서 늘려가는 걸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 베이스로 그냥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도였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NS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서 좀 그 뭐지 동영상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정보의 중심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데이터의 양이 이제 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업용으로 사용되는 그 비싼 컴퓨터인 서버를 계속 늘려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이제 저가의 컴퓨터들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가상
적으로 이제 그 가상 엔진을 하나 올려서 마치 이 병렬로 연결된 컴퓨터들이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서버 가상화 기술입니다. 자, 그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서버나 컴퓨터들을 이제 뭐 서로 이제 협의가 되고 기술적으로만 해결이 되면 마치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이제 특정 시점에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가 되었을 때 그거를 처리를 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상의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는 CPU들이 또 다 있잖아요. 그것들의 처리 능력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혼자 한 서버 가지고 있는 CPU만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컴퓨터의 CPU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일을 분산 처리하는 그런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빅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클라우드가 이제 그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가상화와 분산 처리 기술을 자기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보니까 이거를 좀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 아마존 같은 이 큰 회사가 이제 서버나 컴퓨터들을 막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 가상화 분산 처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른 회사에도 이제 특정한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회사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일단. 그 다음에 만든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어떤 팀이 필요하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에서는 그걸 이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은 적어도 대기업,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죠.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나타나면서 이제 큰 회사들이 그거를 대신 해주고 다 관리를 해주면서 나는 이용료만 내면 될 수 있게끔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까지 이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데이터는 더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더 늘어난 이 빅데이터를 이제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처리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게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빅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이제 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이제 보관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데이터를 분석까지 하는 그런 역할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은 좀 독특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은 그냥 무조건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곳에서 좋은 잘 정제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인공지능한테 마치 먹이처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그 인공지능을 교육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제 좋은 먹이를 빅데이터가 주면 인공지능이 그걸 잘 먹어서 흡수한 다음에 이 좋은 어떤 로직을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로직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호 연관관계를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전체적인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속화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을 하면서 또 데이터를 뱉어내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가속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대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비대면 기술이죠. 그 비대면 기술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사이클 형태를 이루게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DT 사이클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DT 사이클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질의 영역을 정보 영역으로 바꾸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모바일 기술과 IoT 기술이 최근에 더해지면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그 결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그 결과로 빅데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빅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사용이 되었고, 이 빅데이터가 좋은 먹이를 제공을 하면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속화되었고, 그러면 다시 물질의 영역이 정보 영역으로 바뀌는 게 더 많아질 거고, 또 이런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도가 되고 있고, 그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를 DT 사이클이라고 명명을 했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사용된 기술들을 5가지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모바일 기술과 IoT 두 가지를 합쳐서 IM이라는 걸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의 A, 그리고 빅데이터의 B, 클라우드의 C를 뽑아서 ABC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DT 사이클이고, 그 DT 사이클의 핵심 기술은 IMABC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기술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의 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가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상을 좀 크게 2가지로 먼저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자, 일하는 방법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자체는 이제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일하는 방법의 정보 시스템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도, 뭐 빠르면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950년도부터 이제 기업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화가 시작이 되었죠. 가장 먼저 시작된 부분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회계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에서 이제 정보화가 되고, 이게 이제 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구매 생산 영역으로 늘어나고, 결국은 개발, 서비스 영역까지 늘어나는 이런 횡작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횡작 확장 이외에 또 이제 제가 종작 확장이라고 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품질 영역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 컴퓨터 앞에서 입력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것이 합격 여부 정도만 입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 1레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102개를 이제 검사를 하면 그 중에 100개가 합격? 불합격 2개. 요 정도만 입력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모바일 기술과 IoT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검사 상세 정보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2개를 검사를 했는데 이 102개의 검사 수치를 다 이제 넣어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게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그 검사하는 시점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원인 같은 정보들, 가공 설비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머신 투 머신으로 바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그 정보들까지 다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종적 확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횡적 확장이 되면서 데이터가 늘어났고 다시 더 깊게 종적 확장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더 쉽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외출을 하게 되면 꼭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 열쇠,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 말고 휴대폰, 그 다음에 지갑, 이렇게 세 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왔죠. 근데 지금 저희가 외출을 할 때 아마 스마트폰만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열쇠라는 어떤 물질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갑, 뭐 두껍게 막 카드들 엄청나게 넣고 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얇아지거나 없어졌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갔지만 이 지갑 안에 들어있던 수많은 카드들도 이제 은행들이 이제 어떤 모바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로 많이 전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결과로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갔죠. 자,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여성분들 손거울 꼭 하나씩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지금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샀던 게 있습니다. 이제 전국 고속도로 지도라고 과거에 유물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지도 사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 휴대폰에 어떤 내비게이션 앱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과거에 실제로 어떤 제품이거나 서비스였던 부분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게 사업 자체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걸 두 가지 영역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주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전통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를 만들거나 뭐 변압기나 뭐 이런 큰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중공업 쪽,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 그 다음에 뭐 화학기업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제약기업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통 기업들이죠. 이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방식과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포털 기업들, 그 다음에 수많은 게임 기업들, SNS 기업들, 뭐 마켓컬리나 배민 같은 오토 기업들이 속한 디지털 기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전통 기업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보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일하는 방법에 대한 디지털 전환 작업을 과거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제 이 일하는 방법에서 이제 사업 자체 쪽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것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저희가 GE 같은 기업을 많이 사례로 들죠. 이제 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기 장비들이나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 같은 곳에 수많은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정보들을 모아서 고객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사업 자체의 영역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디지털 기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사업 자체가 디지털이죠. 그래서 뭐
마켓컬리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은 사실 그 물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 물류 체계를 움직이는 어떤 디지털 기반의 기술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디지털로 시작을 했고 디지털 자체가 이제 자신들의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뽑아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일을 하는 어떤 방법들도 이제 시스템화 되어야만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에서 일하는 방법, 즉 정보 시스템 쪽으로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대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DT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물질의 영역을 정보의 영역으로 바꾸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바일 기술하고 IoT 기술이 합세를 하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전가를 하게 되었고, 그 폭발적으로 전가된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빅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그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이제 좋은 데이터를 줘서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더 가속화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 자체가 지금 점점 더 빨리 돌아가면서 디지털 전환이 지금 중요해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DT 사이클의 핵심이 되는 5가지 기술을 IMABC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IoT, 그 다음에 M은 모바일, 그리고 A는 AI,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통 기업들과 디지털 기반 기업의 어떤 방향이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일하는 방법에서 사업 자체 쪽으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반대로 디지털 기반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디지털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이 이제 먼저 되었고, 지금은 일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제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